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를 수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일본 정부가 최근 가기에서 이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과 관련한 운용 지침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같이 하는 건데 그 네. 명칭이 GCAP입니다. 이 목표는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레이더로도 탐지가 안 되는 강력한 스텔스를 가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데요. 현재 설계 단계로 앞으로 5년간 성능과 사양을 확정하기로 했고 2035년까지 양산, 실전 배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개발도 안 됐고 아직 일정도 한참 멀었는데 이렇게 완성도 안 된 전투기를 미리 수출 허용을 한다?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 3개국의 합작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공동 개발을 위해서는 구성품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기 수출 금지와 같은 제도적 한계를 풀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후속 모델로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 수십조 원 비싼 돈을 들여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런 자주 국방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 수출 목적도 있겠죠. 일본 정부는 전투기 양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즉 국익을 위해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 수출 같은 거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상황이 바뀐 거예요? 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근거해서 60년대부터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4년에 아베 정권 들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공격용 살상 무기는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네.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 이렇게 수출 용도를 5가지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예. 이 소해는 바다의 기뢰 등의 위험물을 없애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일본 내부의 국민들의 목소리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일본이 다시 무기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나 보죠? 일본 집권 자민당은 무기 수출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연립공명당은 반대의 뜻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네. 공명당은 일본이 전쟁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막을 수 있게 수출 대상을 제한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차세대 전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수출하지 않기로 했고 예.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태국 등 일본의 우방국 15개 국가로 수출 대상을 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이 평화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국가가 아니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투기를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뭐 얻는 게 있을 테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수출 전망은 좀 좋은가 보죠? 네, 한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4.5세대인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이 스텔스는 기본에 AI, 무인기가 연동되는 등 최첨단 기술이 모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수출이 잘 될까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방산 수출 트렌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좀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는 최첨단 무기 하나가 이 전쟁의 판세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재래식 무기로 물량 공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6세대 전투기는 비싸고 운용의 유지비도 상당할 텐데 네. 이 15개 우방 국가 중에서 과연 수입을 해주겠냐 이런 의문의 시각이 있고요. 또 미국이 5세대 전투기인 F-35를 3,000대까지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네.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걸 미국이 다 수출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지갑을 열 수가 없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차세대 전투기 수출 허용을 하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K방산이 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산업연구원은 이 K방산의 적극적인 수출 움직임이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허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K방산 수출이 2년 연속 탑10을 기록했고 지난해 수출 대상국은 12개 국가로 늘렸거든요. 또 올해는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제는 세계 4위까지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이 잘 나가면서 일본이 자극을 받았고 그 결과 일본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한일 안보 전략 회의에서 일본이 방산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일본이 현재 세계에 수출하는 무기로는 어떤 게 있어요? 아베 정권 당시에 제한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후에도 수년간 방산 수출이 없었는데요. 네. 지난해 들어서 2건의 수출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대표적으로 방어용 무기 지대공, 즉 땅에서 하늘로 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패트리엇은 일본의 무기라고 할 수는 없죠. 미국 기업의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생산된 라이센스 제품을 수출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패트리엇의 수출은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보다는 지난해 일본이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를 납품했는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무기 수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이 점점 보폭을 넓혀가는데 이러다 우리 경쟁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이 필리핀에 이어서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이런 방공 레이더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와 시장이 좀 다릅니다. 레이더가 전파를 이용해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거잖아요. 전파를 보냈을 때 물체를 맞고 돌아오느냐, 이를 통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일본이 필리핀에 납품한 레이더는 지상 장비용 레이더인데 한국이 주로 하는 레이더는 A사 레이더라고 해서 전투기나 함정 등에 탑재되는 그보다 상위 등급의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에서는 겹치지 않고 시장이 잠수함 분야에서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오늘자 니온게이저의 신문 보니까 캐나다가 새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방산 역사는 수십 년이거든요. 네. 그동안 물론 많은 시행착오도 있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부터 일본이 뭐 이런 방산 산업에서 수출한다고 해서 이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바로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려면 그 나라에 맞게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나라에 수출하기 전에 뭐 다른 국가에 수출했다는 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얻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아직은 한국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죠.